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유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유목을 최종적으로 수영을 완성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3년 차까지. 그래서 어떻게 수영을 완성을 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영을 완성시킬 때는요. 첫째 유인. 유목은 제일 중요한 게 유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전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심. 이렇게 이제 시비 관리 당연히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인이에요. 그래서 유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제 나무를 유인을 하고 적심을 하고 해서 수영을 어떻게 완성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M9 작은묘 2년차 부사 사과밭입니다. 이렇게 1.5m로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제가 유인을 다 했잖아요. 이렇게 일단 이클립으로 다 유인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나온 신초,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초예요. 근데 수세가 꽤 센 편이에요. 지금 벌써 척지 길이가 한 30cm 정도 돼요. 이렇게 과대지도 벌써 한 25cm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요거는 적심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심에 대해서 조금 되도록이면 적심을 하지 말아라, 유인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시기가 다르고 또 이제 나무 수세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너무 어릴 때, 신초 길이가 너무 적을 때 적심을 너무 하실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적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유인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2주 전, 3주 전에는 무조건 유인이 제일 중요해요. 유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척지가 이 척지 굵기가 엄청 굵어져요. 이게 주간에 비해서 2분의 1 막 이렇게 된다고요.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 후년 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달라요. 지금 보여드리는 나무가 수세가 좋은 나무예요. 지금 이골은 거기가 수세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척지 길이가, 올해 나온 척지 길이가 벌써 30cm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수세가 좋다는 뜻이에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수세가 좋다는 게. 그래서 적심을 이제 지금은 하셔야 돼요. 유인을 제가 알려준 대로 유인을 다 90도로 했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끝만 살짝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더 이상 안 자라고요. 이 안쪽에 이제 꽃눈 형성이 이제 되겠죠. 그러고 적심을 함으로써 목질화가 바로 돼요. 지금 유인을 얼마 전에 제가 다 했는데 벌써 목질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색이 바뀌고 있죠. 나무 이 줄기 색깔이, 이게 목질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클립을 빼도 이게 아주 많이 들리지가 않아요. 목질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한 나무에 예를 들어서 한 15개씩 이렇게 제가 이 클립으로 유인을 했으면 막 10개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끼우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벌써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런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질화가 되면서 유인 안 할 때보다는 훨씬 각도가 수평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클립을 빨리 빼시면 안 되고요. 목질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이 클립을 뺐는데도 나무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때 이제 빼셔가지고 다른데 또 이 위쪽으로, 신초는 이제 위쪽에 또 나잖아요. 그러면 위로 이제 이 클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위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목질화가 됐을 때는.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이 클립으로 해서 30cm가 이제 됐을 때는 적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끝을 다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지금 30cm 정도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 안쪽으로 절단 전정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짧게. 그러면은
내년에 안 봐도 이 굵기가요, 이게 척지 굵기가 엄청 굵어져요. 그래서 수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적심은 끝만 살짝 하세요. 이렇게 끝만 그래도 충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또 2차 성장을 15일 동안 멈췄다 2차 성장을 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겨울 전정할 때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겨울 전정 때 다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0cm가 되는 결과지는 무조건 적심을 하시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적심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수세가 센 나무 얘기예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적심할 필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꽃눈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적심을 해가지고 도로 꽃눈이 될게 꽃눈이 안 되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멎었죠, 끝이 이렇게 멎은 거 이런 거는 적심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신초가 아직 활발하게 신초가 이렇게 활발하게 잎이 멎지 않은 것만 적심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인한 상태요. 유인 안 한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유목은 유인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차에 조금만 고생하시면은 이게 완전히 정말 사과농사 짓는 동안까지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유인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유인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이 이제 저게 빠져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유인을 다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영이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무도 보면은 위에가 이게 척지가 너무 길잖아요. 이런 거 이제 적심을 하시면 돼요. 이 금방이에요. 뭐 천평도 적심 금방이에요. 유목은 끝만 살짝 이렇게 손으로 날려주면 돼요. 되도록이면 과인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저는. 그리고 특히 유목은 그러니까 전정 가위를 안 대야 돼요. 유목은 이 절단 전정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셔요. 이 유목 관리하실 때 절단 전정을 할 걸 유인으로 대체를 해야지 전정 가위를 대는 순간 그거는 완전히 유목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 절단 전정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고 유목은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유인으로 그걸 유인으로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적심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이런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척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주간에서 이렇게 척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꽃눈이 맺었죠. 안쪽은 지금 2개가 맺었어요. 여기 꽃눈, 확실한 꽃눈이 생겼어요. 우측에도 여기도 확실한 꽃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쭉 오다 보면은 척지에서 도장지성으로 이렇게 솟은 게 있어요. 이거는 유목, 오늘은 유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척지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다 보면 또 꽃눈이 많이 여기 생겼어요. 아주 좋은 꽃눈이에요. 지금 이렇게 멎은 거는요. 다 꽃눈이에요, 이게. 척지 끝도 볼게요. 1단이에요. 이거는 1단. 이거는 적심하시면 안 돼요. 길어도 척지 끝 이거 올해 나온 가지만 올해 나온 가지 있잖아요. 이거 유인한 거, 이건 안에 꽃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적심하라는 거지. 이렇게 1단 척지 이렇게 꽃눈이 형성된 가지 있죠. 이런 금방 보여줬던 이런 거, 이런 척지 것은 절대 적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적심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안에 있는 꽃눈이 형성이 지금 끝난 이런 꽃눈이 2차 성장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래 직립한 도장지가 있어요. 성목일 때는 무조건 이걸 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유목은 절대 잘라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자르시면 안 되고 이거는 겨울 전정 때 처리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자르잖아요. 도장지성으로 내둬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이 지금 꽃눈이 지금 이 가지만 해도 5개는 돼요. 꽃눈이. 이걸 하나 자름으로써 해서 이 꽃눈들이 다 움직여요. 다시 꽃눈이 새순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지는
내년에 사가 하나도 못 달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꽃눈이 형성된 가지 있죠. 이런 가지들 척지 끝은 적심하시면 안 되고요. 도장지성으로 올라온 가지도 적심을 한다든지 특히 전지가위로 여기를 자른다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 가지는 영양분을 남는 영양분을 그냥 배출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정할 때 이제 이거는 없애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단가지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과일 3개는 달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나온 척지, 요 부위부터는 올해 다 나온 척지예요. 30cm 넘는 거는 다 적심을 해주세요. 끝만 날리세요. 다 이렇게. 그리고 수세가 너무 세요. 이 나무가 너무 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사람은 취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수세가 너무 세다 묘목이 그러면은 이 부위 있죠. 이 부위 상부 여기를 포기하셔야 돼. 여기 유인하지 마세요. 여기 이 위로 이 상단 자연스럽게 그냥 내두세요. 이 옆에 나무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위까지는 적심을 하는데요. 이 부위까지 30cm 되는 적심 저 윗부분 있죠. 윗부분 저기는 수세가 센 나무는 유인도 하지 마시고요. 적심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세요. 저것도 같은 원리예요. 절로 영양분을 분출구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을 안 하고 적심을 안 해서 상단을 안 해서요. 밑에를 꽃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다가 잠시 끊어졌다 다시 찍어 가지고 조금 자연스럽지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를 좀 아시겠죠? 수세가 센 나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수세가 안정이 된 나무는 항상 많이 동영상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20cm 되면 유인, 30cm 넘으면 적심.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오늘은 유모 사과나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